아시아 문화전당 법안 처리가 국회 상임위에서 또다시 무산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통합의 광주 정신에 귀 기울여 당의 혁신을 위해 전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광주 MBC 대담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300일을 맞아 유가족들이 광주에서 도보 순례를 하며 세월호 인양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F1 대회 주관사가 전남 F1 조직위를 상대로 계약 위반을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문화전당이 이러다가 제때 문을 못 열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련 법안 처리가 또 무산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힌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아시아 전당 법안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가 시작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전당의 운영 주체를 국가로 규정한 법안이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여야 만장일치로 법안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뒤늦게 정부와 여당이 내부 이견을 이유로 상임위에서 발목을 잡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우리가 스스로 그 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놓고 그것을 올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 입법부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당 의원들은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정부 부처나 여당 내부에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안건 상정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법안심사 소위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통과된 사안이 아직도 전체위에 회부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사과를 거듭 드립니다. 법안 소위 통과에는 동의했던 문화체육관광부도 여야가 한 번 더 협의해달라고 밝혀 법안 처리를 원점으로 다시 되돌리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부처에서 좀 이거와 관련돼갖고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고 그래서 의원님들 간에 한 번만 좀 더 협의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이제 그 간사님께 좀 부탁을 드렸고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 한때 상임위가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또다시 처리가 무산된 아시아 전당 법안. 이번 수요일까지 관련 상임위가 계속되지만 정부와 여당이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했지만 과반이 안 되는 지지 때문에 기대만큼이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호남인들은 심사가 복잡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표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표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호남의 민심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우선 저를 당대표로 선출해 주신 우리 당원 동지들 그리고 광주 전남 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저를 선택하지 않은 우리 당원들도 많다는 사실을 제가 늘 명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으로 우리 당의 혁신 힘차게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이 우리 광주의 정신이라는 것 잊지 않겠습니다. 네, 2위를 차지한 박지원 의원과는 3%포인트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통합 방안은 있으십니까? 우리 당의 혁신도 단합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당의 인사와 또 운영을 통해서 다시는 개파의 기억자도 나오지 않게끔 제가 정말 공정하고 사심 없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공천 제도를 확립해서 개파 논란 또는 또 개파 갈등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겠습니다. 네, 공천 혁신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당장 4월에 재보궐선거도 있는데요. 이번 4월 재보선의 승리는 우리 당이 다시 일어서서 살아나느냐 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통해서 우리 정체성에 부합하면서도
필승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내겠습니다. 제가 어제 전당대회 후 기자회견에서도 또 수락연설에서도 그리고 또 마지막 전당대회 합동 연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야권 연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힘으로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꼭 300일입니다. 찬바람 맞으면서 팽목항으로 가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실규명을 위해서 세월호를 인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하 9도까지 떨어진 광주의 아침거리를 세월호 가족들이 걷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450km의 도보순례에 나선 지 15일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3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함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도보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의 관심은 세월호를 온전한 상태로 인양하는지 여부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야 9명의 실종자를 찾을 수 있고 절단하지 않고 끌어올려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숨겨있길래 이렇게 정부에서는 시원하게 인양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는지, 그 속에는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나는지 중요한 그 단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해 11월 수중 수색 중단을 선언한 정부는 현재 3차에 걸친 선체 수색과 해저 지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3월 말쯤 기술 검토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정부는 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인양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청해진 해운에서 인양비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인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국민의 합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세월호 대책위는 마지막 한 명까지 반드시 찾아내고 진상규명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 갔냐며 반발하고 있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야 하냐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옅어지는 국민의 관심 속에 인양만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가족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F1 대회는 안 해도 말썽입니다. 대회 주관사가 계약 위반이라면서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고 수백억 원대 위약금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게 생겼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이 지난해 12월 말 F1 조직에 보낸 공문에서 중대한 계약상 위반을 명시했습니다. 올해 F1 한국대회 개최에 앞서 지난해 11월 말까지 기한이 정해진 신용장 개설을 조직위가 이행하지 않은 게 계약사항 위반이란 겁니다. 조직위는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임을 인정하고 조만간 폼과 직접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상황에 따라 조직위가 계약 위반으로 폼에 물어줘야 할 위약금입니다. 계약서상 대회 무산에 따른 위약금 청구 액수는 비밀에 붙여져 있으나 개최권료 5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직위는 폼이 계약상 위반 공문을 보낸 속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국제소송으로까지 번질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출연금이 5천만 원에 불과하고 전라남도에 연대 책임이 없는 만큼 소송에 지더라도 위약금을 물 수 없는 처지. 그래서 폼이 전대미문의 위약금 청구 소송으로 국제적 파문까지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7년 개최를 조건으로 지난 2010년부터 열린 F1 대회는 개최권료 협상이 불발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회도 전체 대회 일정에 빠지면서 최종 무산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기아 챔피언스필드가 더욱 새롭게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중과 선수 모두 답답해했던 폐쇄형 불펜이 개방형으로 바뀝니다. 정지성 스포츠캐스터입니다. 꽉 막혀있던 불펜이 열리면서 국내 유일의 개방형 불펜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불펜에서 대기하는 선수들은 경기 상황을 직접 볼 수 있고 관중들은 마운드에 오를 투수가 누굴지 미리 엿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가로는 5m, 세로는 1.5m가 늘어나고 이전까지는 곡선형이었던 불펜이 직선형으로 바뀝니다.
또 수비 도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그아웃의 난간을 높일 계획입니다. 한 시즌을 치르다 보니까 뭐 팬들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선수단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선수와 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팬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카이박스도 새 단장 중입니다. 내부는 더욱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테라스는 실제 기아자동차 좌석을 설치해 편하게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기장 재공사는 시범 경기가 열리는 3월 중순 마무리됩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옹벽 붕괴로 대피 생활을 하던 주민들이 닷새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민관합동대책본부는 옹벽 붕괴 현장 주변에 철골 구조물 설치를 끝냈다며 오늘 저녁 6시부터 165세대 주민들에게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는 응급복구는 끝난 만큼 내일부터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해 항구적인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시의회가 도입하기로 한 인사청문회 첫 대상자는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과 비상임이사 등 3명을 공모하기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사장은 임원 추천 회의의 심사와 윤장현 시장의 내정 절차 이후 시의회 인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5.18 기록관의 운영 주체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5.18 기념재단과 단체들이 광주시 직영방침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공공기록물뿐 아니라 민간기록도 섞여 있는 역사기록물로 봐야 한다며 민간 전문기관 위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5.18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록물로 보고 시가 기록관을 직영하며 민간기관 참여는 법규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빈 택시만을 골라 금품을 턴 혐의로 38살 장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광주시 북구의 한 골목에 주차돼 있던 택시 유리창을 깨고 현금을 훔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20곳에서 택시 250대를 부순 다음 2,600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영세한 택시기사들이 택시 수리 비용은 물론 일을 하지 못해 입은 피해가 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